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대통령의 인식 구조예요. 카그니티브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지금 대통령의 인식 구조 속에서는 몇 가지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10개월 만에 정권을 찾아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정치권의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카그니티브 스트럭처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전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로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또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됐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결을 하더라도 결국 나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랑 싸움에서 이겼고, 이준석 당대표를 예를 들어서 대천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를 3%였던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통상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결국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거기에 이제 거꾸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뀌고 책임지는 퇴진도 하고 이럴 경우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 저는 당연히 기존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 모두 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너무 자신감을 갖고 절박함이 없이 움직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김영준 교수님 절박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또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심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정치적 이념들 또는 뭐 정치적 가치관 뭐 이걸 실현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일종의 직업이 된 것 같거든요. 구직하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진취적인 직업의식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월급쟁이 같이 월급쟁이로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쪽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소신 있는 사람들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확 부산 뭐 출마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막 주류한테 대든다라든지 대표를 비판한다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적 자산을 쌓았는데 그게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 완장차거든요. 다 완장차 가지고 잘 보이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그 잘 보이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면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아부를 하면 보상을 받는 체계가 확실하게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자리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하기가 힘들어요. 구조화됐어요. 양당에서 다. 윤 대통령이 연찬의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야당 등의 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장관들이 제가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싸움의 기술 막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장관 중에 싸울 줄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마 한동훈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외에는 싸울 줄 아는 싸움의 기술을 가진 분이 없어요. 우리 당대표께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이미 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소환하니까 전략자듯이 언제 나가겠다고. 자, 조율을 했잖아요,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수사에 의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모두 조사 시기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알고요. 언제나 검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위원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자, 장관님이 조사하는 방식하고 제가 검사로 조사한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저는 위원님보다 최근까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2015년 8월 18일 한번 보실게요. 그때 국회의원 하고 계셨죠?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1대1로를 뭐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자,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때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원희룡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기술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정책만 해온 늘공들한테 싸우라, 정치적으로 싸우라, 야당과 싸우라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처럼 해라 약간 그렇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장관들한테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처럼 빅마우스가 있나요? 지금 장관 중에? 냉정하게 말해서 의회에서 성과를 내려면 레거시를 내려면 윤 대통령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총선에서 180석을 하면 돼요. 압도적 의석을 갖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면 마주 앉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뭘 통과시키면 돼?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네 거 이거 하나 섞어서 같이 통과시키자. 이러거나 그게 싫으면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돼요. 문제는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볼 수 있는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연대, 이권 카르텔을 척결시키는 거, 동맹,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부족한 메시지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서민. 이 서민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를 만들면서 김대중 당시의 총재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서민에 대한 가치는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진보의 가치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의 모든 가치인데 이 서민이란 부분이 없고, 두 번째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약해졌다. 하여튼 뭐를 만들려고 한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디지털 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장관은 3명이거든요. 과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3 장관이 계속해서 이걸 나와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등등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장관들에게 싸우라고 한 발언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확신을 가지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라는 취지겠죠. 그걸 가장 잘 이행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어쨌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들 상대로 뭐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좀 알바도 좀 뛰고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좀 많이 이거 보시고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